예,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이고요. 제네시스 수지에 갑니다. 제네시스 수지 전시관. 오늘 저 GV70 발표한 날이거든요. 정확히는 발표가 아니라, 발표는 그 디지털 그걸로 했죠. 전시죠, 전시.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체 발표 안 하고 다 이제 디지털로 발표를 하죠.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그 뻑적지근하게 신체 발표했던 때가 까마득하네요. 어쨌든 여기서 제네시스 수지까지 1시간 6분, 토행료 1100원.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. 1100원 정도야. 제가 또 대범하잖아요. 1100원 정도야 뭐 내주고 가죠. 판교 톨게이트. 도착하면 12시 49분이네요. 제가 오늘 1시 타임인데, 이게 원래 그 전시할 때 그냥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서 그냥 아무 때나 그 사이에 오면 된다, 보통 이렇게 운영을 했잖아요, 지금까지. 근데 어저께 갑자기 전화 오더만, 이 GV70은 저 관심이 너무 많아갖고 사람이 좀 너무 한 번에 몰리니까 라이브 안 할 거면 좀 12시 말고, 12시부터 시작이거든요. 12시부터 4시까지 1시에 오면 안 되겠냐 뭐 그러더라고요. 뭐 저 라이브 안 하니까, 정확히는 뭐 못하니까 이 라이브를 혼자 할 수가 없어요. 핸드폰 들고 하면 되긴 되는데 뭔가 안 돼.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게 라이브를 하면은, 저는 기본 방침이 다른 사람들 얼굴은 안 들어가게 한다는 방침이거든요. 근데 이게 라이브를 하면은 뭐 편집을 하거나 이걸 골라낼 수가 없어갖고 웬만하면은 라이브를 안 하려고 하죠. 어쨌든 1시에 오면 안 되겠냐 해갖고 그냥 1시에 간다고 했죠. 그래서 지금 1시에 맞춰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이게 지금 말이 1시지 밀리면은 1시가 넘을 수도 있어요. G70 때 같은 경우만 해도 똑같은 장소에 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들어갔잖아요, 따로따로. 근데 G70은 부분 변경이라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. 내비게이션에 따르면은 강변북로 타고 쭉 가다가 한남대교에서 빠져서 판교 톨게이트? 거기로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식한 코스죠. 정통 코스. 정통 코스라는 거는 차가 별로 안 밀린다는 뜻인데 1시간 10분이나 걸리네요. 차가 별로 안 밀려도 1시간이면 갈 건데. 어쨌든 제네시스 수지가, 거기 수지잖아요. 저희 집에서 좀 멀죠. 근데 왠지 느낌에 다음 주에 하는 GV70 시승회, 그것도 똑같은 장소에 열릴 것 같아요, 느낌에. 제네시스니까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는 안 할 것 같고 제네시스 수지에서 할 확률이 되게 높죠. 그 제네시스 수지가 주차장이 되게 넓거든요. 그 앞도 넓지만 그 뒤편에 약간 그 오프로드 같은 주차장도 있어갖고 주차장 장소가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왠지 거기서 할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, 추워, 발 시려. 진짜 이 차 발 시렵다니까요. 막 하체가 막 서늘해요, 서늘해, 종아리가. 거기서 이렇게 멀리서 하잖아요. 용인이나 뭐 수지 이런 데서. 정반대편에서 하면은 근데 그걸 만약에 첫 타임에 간다 그러면은 진짜 힘들죠. 보통 이제 현대차 시승에 첫 타임이 9시인데 저기를 9시까지 가려면은 한 5시 일어나요. 5시. 그래야 넉넉하게 갈 수가 있어요. 얘 또 가양대교로 빠지네. 전 강변북로가 좋은데.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금 뭐 출근 시간은 아니지만 출근 시간 때 딱 여기 들어서잖아요. 그러면 강변북로로 가라고, 가양대교로 넘어서 가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10중에 10이거든요.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이렇게 무시하고 강변북로로 가죠. 사람이 의리가 있어요, 의리가. 역시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었더만 시간이 늘어나네요. 도착 예정 시간이 12시 46분이었는데 강변북로로 가니까 12시 52분. 어쩔 수 없죠. 이게 원래 의리가 힘든 거예요. 그리고 이 차 올리는 원터치 또 안 돼요.
원래 주기적으로 안 되거든요. 오늘이 안 되는 날인가 보네요. 근데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또 이게 또 고쳐져요. 스스로 치료를 해요. 수리를 해요. 이따가 이제 끝나고 돌아올 때는 또 이게 될 수도 있어요. 된다. 안 되네. 야, 이거 대단하다 얘. 참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. 아,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. 자동차 회사도 그런 경우가 지금 많다고 하고, 그래서 차가 별로 안 밀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밀리네요. 지금 이 정도 안 밀리는 거죠. 여기가 상습적으로 그 병목이라서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, 그 양화대교 지나갈 때 이 정도면은 안 밀리는 거죠. 아, 좀만 더 일찍 출발할 걸. 아침에 그 10시에 GV70 디지털 런칭 했잖아요. 그거 보느라고. 근데 그거 한 15분밖에 안 되는데. 근데 그게 다른 때와 달리 뭔가 신차 발표, 소개를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광고에 가깝더라고요. 광고에. 좀 광고 영상 같았어요.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광고 영상에 들어가는 그 영상을 넣은 것 같아요. 저는 그거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저거 도대체 어디서 찍었을까? 그게 궁금하더라고요. 아, 배경이 되게 멋있어갖고 되게 멋있는 배경에서만 골라서 찍었어요. 아, 뭔가 그 상당수가 그 노르웨이에서 찍은 것 같은데, 느낌에. 근데 하여튼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변북로 잠실 방향은 그냥 4차로 타고 아무 생각 없이 쭉 가는 게 편하죠. 한강도 제일 잘 보이고, 이게 SUV 정도 타면은 한강도 잘 보이고 승용차 타면 잘 안 보여요. SUV 정도 타야 보여요. 그 이번에 GV70 그 디지털 런칭은 늘 그렇듯이 이상갑 전무가 나와서 디자인 설명하고, 그 다음에 비영한 부사장 나와서 기술 같은 거 소개하고, 그렇게 했는데, 이게 글로벌 런칭인데 이상엽 전무는 우리말로 하고 비염한 부사장은 독일어로 하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중간에 독일어가 나오니까 뭔가 약간 좀 되게 전문적인 그런 느낌. 이번에 디지털 런칭 때는 비염한 부사장이 이제 기술 소개 같은 거 하니까 뭔가 좀 어울리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현대에 왔을 때, 초창기에는 이제 시차 발표 때 기술 소개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주로 이제 그런 걸 했는데,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직급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신차 발표회 때 뜬금없이 막 편의 장비 소개하고 마케팅 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. 마케팅 전략 이런 거, 그거 좀 되게 안 어울렸거든요. 저 양반이 와갖고 저기 편의 장비 같은 거 소개하니까 신차 발표회 때. 근데 이번에 디지털 런칭 때 다시 이제 기술 소개하네요. 가격은 대략 예상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. 4,900에서 깡통이 시작을 하고, 이제 완전 풀옵션 하면은 대략 7,500, 그러니까 그 사이죠. 그러니까 레인지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. 다른 제네시스처럼 GV70도 그 트림 없이 옵션 골라서 넣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옵션의 선택도, 자유도가 높아진 반면 그 가격 레인지도 그만큼 좀 커진 것 같아요. 엔진은 기존이랑 동일하고요. 기존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와 동일하고요. 디젤도 있고요. 런치 컨트롤도 있고, 제원표 보니까 그 차체 사이즈가 있잖아요. 뭐랑 비슷하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GLC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GLC보다 조금씩 커요. GLC보다. 그리고 신형 투싼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크고, 생각보다는 신형 투싼보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다 크더라고요. 제네시스 보도자료에 브랜드 최초의 중형 SUV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. 딱 중형이라고 못을 박던데, 이거를 굳이 중형이라고 한 이유는 가격을 뭔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보통 차명 바꿀 때 또는 후속 모델 나올 때 차명의 숫자를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. 실제로 차급이 높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올라간 가격을 정당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. 후속이지만 신형 같은 느낌 또는 완전 신차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, 뭐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. 내비게이션이 반포대교 넘어라고 해서 반포대교를
넘는 중입니다. 내비게이션 말 들어야죠. 내비게이션 말 안 들으면 인생이 피곤해요. 말 들어야죠. 근데 제가 반포대교 넘어서 경부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, 왜냐면 반포대교 넘으면은 그 고가 넘어서 그 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잖아요. 거기는 뭐가 너무 밀리는 기억이 너무 많아갖고, 지금이야 뭐 좀 덜 밀리겠지만 그 기억 때문에 웬만하면 이 반포대교 안 넘고 싶더라고요.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반포대교 남단이 출근 시간대 말도 못하게 밀리죠. 특히 저 고가가 좁아갖고 여기 막 병목 구간이잖아요. 여기서 막 합쳐지고 그래갖고 진짜 많이 밀리죠. 이 정도면은 사실상 하나도 안 밀리는 거죠. 하나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흘러가잖아요. 그러면 안 밀리는 거예요. 그나저나 오늘 날씨 끝내주네요. 잘 때 그 날씨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영하 막 4도 5도 그래갖고 와 되게 춥게 됐는데 11시에 나오니까 안 춥네요. 지금 영상 2도인데 이 정도면 안 춥죠. 히터를 켜고 있어서 안 추운 거죠. 아우 발 시려. 근데 왠지 느낌에 다음 주 화요일에 되게 추울 것 같아요. 체감상 다음 주 화요일에 GV70 시승회가 열리는데 보통 이렇게 전시하고서 딱 일주일 뒤에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럼 오늘 화요일이니까 GV70 시승회가 다음 주 화요일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. 제네시스 수지에서. 근데 다음 주 날씨 보니까 막 화요일에 영하 11도 아침에 그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했는데요. 역시나 많이 밀리죠.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. 그러니까 저 사거리 지나는 데가 좀 밀려요. 사실 사거리 지나도 좀 밀리고요. 경부고속도로 타니까 들어가니까. 여기는 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가 이게 되게 좁아요. 2차로밖에 안 되니까. 4차로면 꽤 넓은데 사실은. 유럽에서 운전하면은 4차로가 거의 없죠. 아주 드물게 고속도로에 4차로가 5차로도 가끔 보긴 했어요. 아주 가끔 독일에서. 근데 보통은 다 2차로니까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하면 길이 넓은 거죠. 경부 시가지 구간 시작입니다. 확실히 낮 시간이어서 차가 좀 덜 밀리죠. 여기 지금 본선 맞게 흘러가고 있잖아요. 이 정도면 훌륭하죠. 와, 잘 흘러가네. 여기 진짜 아침에 진짜 말도 못하게 밀려 진짜. 와, 저기서 행사 막 용인 이런 데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. 이 경부 시가지 구간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1차로가 그나마 조금 더 빠르죠. 3차로는 저 합류와 저것 때문에 굉장히 늦고요. 그나마 1차로가 빠르죠. 근데 저 합류해서 1차로 여기 들어오기가 좀 힘들죠. 여기서 판교 수지로 빠지면은 바로 판교 톨게이트가 나오죠. 도착 예정 시간이 12시 52분. 예, 다 왔습니다. 여기 이 빨간 건물 있잖아요. 이게 제네시스 수지죠. 사람들이 이거 다 보고서 밖에 간판도 없잖아요. 뭔지 몰랐대요. 뭐 아울렛. 근데 이게 웃긴 게 건물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입구가 큰 길가에 없어요. 이렇게 우회전해서 여기에 있어요. 이제 GV70 안팎 찍고 오겠습니다.